리모델링 추진 소식은 들리는데 그래서 우리 집은 언제 이사하게 되는지, 분담금은 언제 윤곽이 나오는지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질문은 조합 설립이라는 말 하나만 봐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다음 결정과 일정의 위험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 조건을 확인하고 주민 동의와 조합 설립을 거칩니다. 그 다음 안전진단과 심해, 더 높은 동의 기준을 지나 사업계획 승인이나 허가로 갑니다. 마지막에야 시공사 선정, 이주, 철거와 착공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전체 흐름 안에서 우리 단지가 어디쯤인지,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을 검토할 조건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준공 후 경과 기간, 구조와 도면 보유 상태, 증축 가능 면적, 주차장과 교통 같은 기반 시설,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래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행 주택법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범위에서 다뤄집니다. 수직 증축은 별도 요건이 더 붙습니다. 인터넷 글마다 다른 수치가 보일 수 있으니 추진 전에는 최신 법령과 해당 지자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에서 가장 오래 걸릴 수 있는 구간은 동해 확보입니다. 주택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조합 설립 단계에서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3분의 2 이상, 그리고 각 동별로도 각각 과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숫자 하나만 채우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정 동의 반대가 크면 전체 일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는 사업 방식, 대략적인 비용, 증축 방향, 향후 권리 변동처럼 주민이 판단해야 할 내용이 얼마나 명확한지도 중요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명만 빠르게 모으려 하면 나중에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동의율은 출발선이고 신뢰는 사업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연료에 가깝습니다.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면 창립총회와 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인가를 받았다고 공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조직이 공식적인 사업 주체로 다음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뒤에는 사업계획 승인 또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가만 받아두고 계획을 장기간 미루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설계, 안전, 비용, 행정협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가 바뀌면 다른 일정도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을 검토하는 리모델링이라면 안전진단이 핵심 관문입니다. 기존 건물이 추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보강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어 재건축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축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판단입니다. 증축 규모와 단지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조, 조망, 교통, 주차, 기반시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구간입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설계와 사업비 추정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또는 리모델링 허가를 향한 단계에서는 더 높은 동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 각 동별로는 각각 2분의 1 이상 동의가 기준입니다. 동별 리모델링은 해당 동에서 각각 4분의 3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 유형과 최신 규정을 꼭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권리 변동 계획과 분담금이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같은 단지라도 면적, 동 호수, 증축 후 배정, 공사비 변동에 따라 체감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담금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내 세대에 적용되는 가정과 변동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는 확정 전까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에서는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 제한, 특화 계획, 공사 기간, 계약 조건, 자금 조달 방식과 책임 범위를 봐야 합니다. 처음 제시된 조건이 끝까지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화려한 제안보다 비용이 바뀔 때 어떤 절차로 조정되는지와 공사 지연 위험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동이자 문제도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 등을 상대로 매도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만으로 모든 미동의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촉구와 소송이 길어지면 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승인과 계약 절차가 진행되면 이주 계획이 현실이 됩니다. 이주비와 대출, 임시 거주지, 명도 일정, 세입자와의 계약, 이사 시점이 함께 얽힙니다. 수직증 축형이라면 착공 전 추가 안전진단과 구조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설계 보완과 행정 확인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공은 긴 과정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공사 뒤에는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와 정산, 조합 해산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공사 기간은 단지 규모와 공법, 설계 변경, 자재와 인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 단지의 기간을 내 단지의 확정 일정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 기간을 단순히 몇 개월씩 더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동해 확보, 심해 보완, 안전진단, 분담금 협의, 미동의자 분쟁, 이주 준비가 서로 겹치거나 순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기사나 홍보자료의 예상기간은 참고용으로 보고 내 단지는 어느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릴지 따로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추진 소식을 들었다면 4가지만 먼저 확인해보세요. 우리 단지의 리모델링 가능 조건은 무엇인지, 현재 동의율은 전체와 동별로 각각 어느 수준인지, 설계와 분담금은 어떤 가정 위에 계산됐는지, 그리고 다음 행정 절차에서 무엇이 남았는지입니다. 이 4가지를 알면 막연한 기대나 불안 대신 현재 위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능 여부 확인 뒤에 동의를 모으고 조합을 세웁니다. 그 다음 안전진단과 각종 심해, 더 높은 동의 기준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이나 허가를 받습니다. 이후 시공사, 이주, 철거, 착공, 사용검사로 이어집니다. 어느 한 단계만 빨라도 전체 사업이 바로 빨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큰 기대와 큰 비용이 함께 움직이는 장기 사업입니다. 법령과 지자체 기준, 단지의 구조와 동의 현황은 수시로 확인하시고 중요한 판단은 조합 자료와 전문가 검토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